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자뉴스가 20회를 맞이했습니다. 20회 달려오는 동안 저희들과 함께 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실 우리 소장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소장님 저희들이 고독에 살고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삼성 소식이 늘 궁금하기는 한데 그렇죠. 이번 주에 한번 살펴볼 삼성 소식이 있었을까요? 네, 많죠. 네. 그리고 이제 삼성 소식 들어가기 전에 네네. 고독 신도시에 저희 사무실 옆에가 고등학교 1부지거든요. 네네. 있어요. 그 말이 많았었죠. 네네. 그래서 오늘 여기 화면에다가는 안 넣어놨지만은 네네. 현수막이 어제 그저께 붙었어요. 그래서 본 토지는 LH 소유지만 네네. 평택시에서 공영 주차장으로 개발한대요. 평택시에서 개발한다는 뜻은 LH 소유인데 평택시에서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평택시에서 뭐 토지를 인수하지는 않고 네네. 학교 용지가 폐지되기 전에 네. 임시로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 이제 블로그에다 댓글을 달아서 주차 타워를 올렸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네네. 고등학교 1부지가 고등학교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아마 임시로 그다음에 평면 주차로 아마 네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네네. 지금 현재 주차돼 있는 차들이 많은데 네. 방치 차량도 많아요. 생활 쓰레기도 많아요. 네네. 그래서 7월 말까지 다 싹 다 이전하고 8월부터 공사 들어간대. 그럼 소장님 지금 고1부지는 변함이 없이 고1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까지는. 네네. LH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경될 의향은 없고 평택시에서 이제 주차난이 심하니 주차장 그렇죠. 정도로 임시로 사용하니까 그렇게 막 제대로 된 건물을 올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평면으로 그렇게 라인 그어가지고 적어도 이제 아스코는 깔겠죠. 지금보다. 네네. 오늘 그 새로운 소식 들었고 예. 그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예. 실적이 어땠나요?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지는 않지만은 네네. 뭐 흑자를 기록했지만 반도체를 봐서는 또 적자지. 네. 예,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조금 할 건데요. 네네. 삼성전자가 1분기에서 DS 부분, 반도체 부분에서 네네. 4조 5,800억의 적자를 봤거든요. 상당히 많은 금액인 것 예, 같은데. 그리고 2분기에는 2분기 확정 실적 발표가 어제 있었는데 4조 3,200억의 적자를 또 봤어요. 그러면 1분기, 2분기 합쳐서 상반기에만 네네. 8조 9천억을 적자를 봤어요. 네. 엄청나게 큰 거죠. 네네. 그래도 삼성이 뭔가 연구를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적자가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제 이제 그 실적 발표가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컨퍼런스 콜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 이제 증권사라든가 신문사에서 궁금한 내용들을 네네. 뭐 기자회견하듯이 삼성에서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뭐 SDI 뭐 이렇게 부분별로 이제 담당자가 그 기자들하고 전화로 이렇게 상담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발표가 됐는데 네네.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3분기 네네. 특히 또 하반기에 네. 삼성전자가 경영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 그런데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네. 그 상반기에 8조 9천억의 약 9조 원의 적자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부분에 23조 2천억을 시설 투자를 했어요. 어마한 거죠. 네네. 근데 그 23조 2천억이 다 어디를 갔느냐? 평택 캠퍼스하고 미국 테일러 반도체에 들어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평택 캠퍼스가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됐고 이번 주에 그 김덕사 대표님하고 잠깐 얘기할 시간을 가졌는데 네. 세 번째 공장인 P3 클린룸 세 번째죠. 네네. 페이지 3에 EUV가 12대가 들어온대요. 네. EUV가 첨단 그 반도체 장비인데 한 대당 2천억이 아마 넘는가 봐요. 지금 9대가 들어왔대요. 네. 추가로 이제 더 들어오고 이제 거기에 가동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페이지 4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10월 달에 어쨌든 P3가 다 완공이 돼서 가동을 하는데 그때 전에 12대가 다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순서별로. 예. 네네. 이렇게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거기 인력이 어느 정도 붙을까요? 이제는 뭐 큰 P3는 큰 인력들은 다 빠지고요. 네네. 내부 안에 이제 정리하는 거. 특히 네네. 이제 후급 업체라고 네네. 마지막에 이렇게 호수 같은 라인을 깔아주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고 아직까지 그 밴드에 올라오는 구인 광고를 보면은 P3의 페이지 3, 페이지 4에 인원은 또 제법 모집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예전에
어떤 유튜브 하시는 분이 예. 하락론자 얘기하시는 분이 예. 평택에 공장에 사람이 없다 이런 예. 얘기 하셨었잖아요. 예. 지금 전혀 그렇지 않은데 네네. 여기 그게 궁금하면은 네. 10시에서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네네. 삼성로 내거리 한번 가보시면 압니다. 네. 지금 뭐 엄청 많이 예, 엄청 많이 하셨어요. 왔는데 네. 제가 이제 현재 공인중개사로서 삼성 앞에서 일하면서 아직까지 조금 딜레마에 빠진 게 뭐냐, 아니 인원이 저렇게 들어왔는데 네. 고독 신도시 부동산에 뭐 공실이 아직까지 크게 눈에 띄게 줄지 않고 임대료가 아직도 바닥이거든요. 네. 그게 아무리 봐도 추석을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방을 이미 계약하신 분들이 옮겨올 수 없는 그런 사정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고. 네. 예. 추석 지나고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변화가 좀 있을 걸로. 예. 네, 예상. 오늘은 삼성 네. 얘기인데 네. 크게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 빅3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요거부터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네네. 삼성전자가 미국 테일러시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 네. 애리조나도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어요. 네. 이게 가장 큰 이슈인데 저쪽에 애리조나 팹을 만들 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가지고요. 저 애플 CEO, 그다음에 AMD, 엔비디아 CEO들이 다 모였어요. 네. 저기에 가장 큰 모토가 뭐냐면 메이드 인 아메리카 칩. 야, 이제 드디어 네. 미국에서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어서 미국 기업들이 그 반도체를 사용할 거라. 그래서 애플의 CEO 팀 쿡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미국산 반도체를 사용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반면 삼성이 이 테일러 반도체 할 때는요, 착공식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네. 사진이 딸랑 나오는데 뭐 텍사스 주지사하고 네. 이재용 회장도 안 해요. 김기남 부회장하고 뭐 이렇게 투자하게 그런 사진밖에 없어요. 자, 거의 비슷하게 시작했어요. 네네. 저기 TSMC도 20년 5월에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21년 중반부터 공장을 시작했어요.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네. 21년 중반부터 이렇게 했는데 저기 TSMC는 400조를 투자해서 공장 2개를 짓는다 했고 네네. 삼성은 텍사스 테일러시에다가 처음 이제 삼성은 텍사스 오스틴이라는 시에 원래 파운드리 공장을 한 30년간 운영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저 오스틴 공장 옆에 땅을 또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옆에다가 이렇게 확장을 해갈 줄 알았는데 엉뚱하게 테일러시에다가 150만 평 정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170억 달러, 21조 원 정도 들어가기로 했는데 작년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자재가 급등을 한 80억 달러가 좀 추가됐어요. 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올 초부터 저기 TSMC의 애리조나 팹이 1년 연장이 될 거라. 저 공장 속도가 네네. 올해 완공이 돼서 내년에 반도체를 생산할 것 같지 않다는 얘기가 자꾸 나왔는데 TSMC는 아니라 그랬는데 네네. 지난주에 마크리오 CEO가 1년 늦어진다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네네. 그 원인이 뭐냐? 숙련된 전문 기술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삼성전자의 테일러시의 저 공장이 그죠? 네. 저 사진이 어디에 사진이냐면은 삼성전자 경계현 사장이 지난주에 이 테일러시의 이 공장에 가가지고 그 경계현 사장 SNS에 올라온 사진이에요. 외부 공사 다 끝났어요. 네네. 이 공장 이 골조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 비포하고 비슷해요. 네네네. 비포도 골조가 네.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절반은 거의 끝났어요. 그리고 외벽에 벌써 이렇게 판넬이 붙기 시작한 거의 같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여기는 공장 규모가 우리 저 평택 캠스 그 뭐 4기처럼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연내 공장 안에까지 끝나요. 네. 그래서 여기는 예정대로 내년에 공장을 가동을 시작해요. 네네. 여기는 삼성의 테일러 반도체 공장은 4나노 반도체를 생산을 해요. 근데 TSMC는 저기를 만일 완공을 하게 되면은 5나노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네. 제품이 완전히 품질이 달라지죠. 네. 그리고 같이 24년 내년에 같이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그런데 저기 1년 늦어져 버리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TSMC가 바이든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AMD, 엔비디아하고 손잡고 저 메이드 인 아메리카 칩을 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다 깨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저기도
그 공장 건설 비용이 30% 이상 추가돼 버렸어요. 네네. 결국 그거는 무슨 얘기냐? 반도체 가격이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 테일러시에도 반도체 공장 건설비가 조금 오르긴 했지만은 제가 여기 협력사 그 현장 소장님한테 직접 들었는데 여기 공장에 뭐 용접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 평택 캠퍼스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일당을 1.5배를 주고 정전부터 철회를 하면서 이렇게 완성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넘어갔다는 얘기네요. 넘어갔어요. 아, 인력 부족이 있었다고 했는데 저희는 그러면 한국에서 넘어가서 그게 다 커버가 됐다는 얘기예요? 됐죠. 아, 그래서 네. 그 이제 협력사 현장 소장님 말씀대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우리 그 숙련된 기술자들이 여기 가잖아요. 네. 숙식 제공 일당 1.5배 네네. 그렇게 하면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현장 소장님 하시는 말씀이 아 여기서 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일할 거 있냐? 저기 가가지고 6개월이고 1년이고 딱 죽치고 숙식 다 제공해 주니까 일하면 편치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근본적으로 저 TSMC는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한번 말아먹은 적이 있어요. 1996년에 그 포틀랜드 주에서 웨이퍼테크라는 반도체 공장을 만들었어요. 네네. 100% 이제 TSMC가 아니고 57% 지분을 가지고 반도체 공장을 운영을 하다가 운영이 더 이상 안 돼 버렸어요. 왜 그랬냐면 반도체 공장 그 생산 단가가 50%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 대만에서 100원짜리가 저기서 한 150원짜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생산 원가가요? 예. 네네. 그런 악몽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숙련된 전문 인력 부족이라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건설하는데 흔히 말하는 노가다 현장 인력 부족과 네네. 공장을 가동하려고 하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네네. 근데 삼성은 두 가지를 다 충족을 한 거예요. 여기 현재 공장을 건설하는 전문 노가다 인력들은 평택 캠퍼스나 주변에 일한 사람을 데리고 갔고 네네. 그 다음에 공장 가동은 오스틴 공장에서 30년 동안 했던 노하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바이든 대통령이나 애플이나 이런 CEO들이 꿈꿨던 메이드 인 아메리칸 칩은 삼성이 선점을 해버리는 거죠. 네네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에요. 네네. 그리고 삼성에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것도 뒤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또 한 가지는 네네. 이게 제 블로그에 올려있던 사진인데 네. 이게 대략 5월 초쯤 얘기예요. 5월 10일인데 이 사진을 그 삼성에서도 공개를 하고 테슬라에서도 공개를 했는데 테슬라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전기차. 네네. 아까도 제가 유튜브를 그 촬영하기 오기 전에 KBS 1라디오를 들었는데 테슬라가 인도에다가 자동차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반값 전기차를 만든대요. 그런데 이 사진을 쫙 보면은 네. 여기에 보면은 일론 머스크, 네. 이재용 회장, 네네. 삼성전자 경계현 사장, 네. 최시영 파운드리 사업부. 네. 근데 이게 저기 테슬라하고 삼성하고 10년 동안 전기차,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연구를 했었어요. 네. 그래, 이 뒤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테슬라가 TSMC하고 손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네네. 테슬라하고 삼성전자하고 10년 동안의 그 협업 관계가 깨질 위기에 들어갔던 거예요. 네네. 그 원인이 뭐냐면 뒤에 나와요. 수율이 반도체 수율이 반도체를 저렇게 생산하면은 네. 저기에 보면 점점이 찍혀 있잖아요. 네. 점점이 불량이에요. 네. 하얗게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양품인 거예요. 네. 그래서 왼쪽에 보면 60% 수율이고 그러니까 100개가 생산이 됐는데 30개가 썩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수율이 안 나오니까 테슬라 입장에서 어떻게 생겼냐면 수율이 잘 나오는 TSMC하고 손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5월달 사진이거든요. 5월달 사진인데 삼성전자가 테슬라하고 다시 손을 잡게 된 이유가 뭐냐면 5월쯤에 삼성전자가 5나노, 4나노, 3나노 수율이 급격히 올라갔어요. 5나노 같은 경우는 80% 이상, 네네. 4나노는 70% 이상, 심지어 세계 최초로 생산하는 3나노도 60% 이상의 수율을 찍어버린 거예요. 아니 저는 수율 말씀하시니까 삼성이 수율이 좋고 TSMC가 수율이 안 좋다라고
들었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최근에 바뀐 내용이네요. 아닙니다. 네. 예, TSMC가 수율이 훨씬 좋습니다. 아,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 4, 3나노 수율이 네. 거의 이제 그 TSMC하고 비슷하거나 3나노 같은 경우는 TSMC가 55%예요. 근데 삼성은 60%예요. 네네. 성능은 TSMC하고 삼성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요.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이재용 회장이 발벗고 나선 거죠. 전격적으로 테슬라의 저기 일론 머스크를 만나서 담판을 지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이재용 회장이 저기 머스크한테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를 했다고 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수율은 이미 확보가 돼 있고 TSMC나 삼성하나 비슷하게 돼 있고 네네. 그 다음에 가격이죠. 가격이죠. 네네. 가격을 제시를 했던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것도 이 자율주행 자동차 그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테슬라, 엠바렐라, 모빌아이 다 미국 업체예요. 네네. 저거를 자율주행 빅3라 그러지만 저걸 다 계약을 해버렸어요. 올해. 네네. 거기에다 제네시스까지. 얼마 전에 저기 그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하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네. 제네시스는 현대자동차 중에서 프리미엄급이죠. 거기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반도체를 2025년부터 공급하기로 한 거예요.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가 지난주인가 그 지난주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연내 올해 안에 출시를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시장의 반응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을 그걸 FSD 반도체라고 하는데 그게 HW 5.0 반도체인데 삼성에서 모두 전량 공급하게 됐다. 이렇게 발표가 돼 신문에는 나와 있는데 아마 어쩌면 TSMC하고 일부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됐어요. 저 밑에 박스를 보면은 네네.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 비용을 보면 모바일 이렇게 핸드폰 정도가 39%고 네. 고성능 컴퓨터 HPC라 그러면 그게 32%, 사물 인터넷이 10%, 컨슈머는 일반 그 이제 고객들이죠. 9%고 자동차가 5%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모바일 시장이 이 그 핸드폰 시장이 점점 이게 시장이 확대가 되는 게 아니라 쪼그라들어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일반 PC 시장이 확 줄어들었죠. 왜 그래요? 스마트폰이 완전히 컴퓨터처럼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PC 시장이 죽은 것처럼 지금은 어느 쪽으로 가냐면 자동차가 완전히 컴퓨터화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 시장이 성장세가 줄어들고 저거 자동차는요 성장세가 30% 이상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렇게 테슬라, 엠바렐라, 모빌라이, 제네시스를 다 잡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이미 벤츠라든가 BMW든가 독일에 있는 회사들한테도 그 자동차 반도체를 이미 공급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삼성에는 또 반도체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디스플레이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죠? 삼성 S-Day.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느냐? 수율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 7월 11일 날 하이투자증권에서 삼성 파운드리 전이란 보고서를 했는데 5나노는 80% 이상, 네. 4나노는 75% 이상, 3나노는 60%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고 이 모든 것들이 수위를 확보를 하니까 자신감이 생겨버린 거예요. 특히 이제 세계 최초로 이렇게 생산하는 3나노의 반도체 같은 건 5나노하고 비교하면 칩 면적,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PPA라 그래요. 첫 번째 P는 뭐냐면 파워예요. 저 가운데 있는 소비 전력. 45%가 줄어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와트 들어가는 게 5와트로 줄어든 거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네. 제가 이제 핸드폰을 갤럭시 23을 쓰고 있는데요. 네. 이 배터리가 딸지를 않아. 전에가 지금 충전을 잘 안 해요. 저런 것들. 그 다음에 칩 면적, A죠, 에리아죠. 16%가 감소되고 이게 처리 속도, 성능이죠. 퍼포먼스죠. 23% 증가한 거예요. 네네. 이런 것들이 삼성이 최근에 들어서 아마 올해 한 상반기 정도에 다 수율을 개선하고 성능을 하면서 자신감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요즘 그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흘러가는 걸 보면은 TSMC는 약간 주춤하고 네. 우리 삼성은 뭐 반도체에서 적자를 보더라도 기술력은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적자는 점점 감소할 것 같네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적자는 3분기부터 이제 메꿔질 거고요. D램이나 이런 것들이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3분기부터는 좀 값싼 거부터는 조금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반도체 쪽으로 기울 겁니다. 네네. 점점 좋은 소식이. 예. 많이 이거는 뭐 들려요. 삼성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가보면 네. 여전히 이제 이렇게 뭐 8월부터 처리한다, 7월부터 처리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은데요. 네. 저기도 보면은 8월 1일부터 피포 4기에 이제 뭐 이렇게 인원 들어간다. 네. 그리고 저기 보면 또 식권 문제가 나오는데요. 네네. 전에는 식권이 종이 식권이었어요. 어. 그래서 그 뭐 벼룩시장 같은 데도 보면은 식권을 막 거래하고 팔고 사고 막 했었어요. 네. 그리고 저 식권이 모바일로 나오고 그날 식권을 그날 이렇게 소비를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있는데 저기도 보면은 식권 3장 모아가지고 다른 거 사도 된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재밌습니다. 또 가운데 보면은 뭐 단가가 15만 원, 식대를 포함해서 15만 원이죠. 네. 적게는 12만 5천 원에서부터 15만 원까지 된 거예요. 네네. 그다음에 풀 연장 근무를 하죠. 공수 잘 나온다 그러죠. 네. 지난 봄까지만 해도 공수가요. 뭐 네. 20공수, 25공수, 그러다 30공수, 지금 보면 35공수, 많게는 40공수까지 나와요. 네네. 15 곱하기 40공수 하면 얼마예요? 600이에요. 자꾸 이렇게 나아지고 있어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밴드에 구인 광고가 올라오는 게 조금 적어졌어요. 왜 그래요? 장마철이에다가 휴가철이잖아요. 네네네. 이게 7월을 무조건 넘어서야 돼요. 예,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33공수 나온다 그러죠. 8월부터는 40공수 이상 나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는 견뎌야 되는 그 시기고 네네. 휴가를 다 끝내고 8월, 9월 말까지 추석이죠. 그걸 견뎌야 됩니다. 피포 이제 시작했으니 오래 갈 거라고 얘기를 하죠. 네네. 그리고 한 가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공통적으로 보면 팀장이 직접 구인한다고 해서 전화번호를 직접 올려놔요. 그래서 어떤 데는 저기 문자 주지 말고 전화 주세요. 어떤 쪽에는 현장에서 전화 못 받으니 문자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네네. 간혹 카톡 올라옵니다. 카톡은 사기랍니다. 네네.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전에부터 그런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줬어요. 카톡으로 구인 광고란 건 사기랍니다. 이렇게 왔어요. 네네. 조심을 해야 되겠고 예. 전화번호가 직접 노출이 돼 있는 그렇죠. 쪽으로 아무래도 이제 어떤 데는 팀장 이름까지 올라옵니다. 네네. 회사 이름하고 팀장 이름까지. 확실한 대로 하시는 게 예, 그게 아무래도 맞을 좋으실 것 겁니다. 같네요. 그리고 여기도 네. 이렇게 보면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일당들도 많이 주고 가운데 보면 8월 중순 철야 작업 확정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면 기숙사가 네. 송탄역 근처 도곡동이래요. 참- 이거를 네. 참 민감한 문제인데 네네. 그 여기 평택 캠퍼스의 그 소방업체인데 코스닥 상장 회사에 꽤 큰 회사예요. 네. 그걸 재작년부터 제가 거기다가 제가 집을 많이 짓잖아요. 거기에다가 임대를 많이 했어요. 거기 담당 그 하는 직원이 최근에 그만뒀어요.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요? 임대인들하고 이 방 관리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아. 그 직원이 초짜 직원도 아니고 낮은 직원도 아니고 그 회사에 꽤 오래 있던 직원인데 네. 갑자기 그 스트레스 때문에 회사를 때려쳐버렸다니까요. 어려운 시기는 우리 임대인들도 좀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서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임대 기간이 뭐 이렇게 뭐 지나면은 무조건 5% 얼마 안 올려주면은 뭐 재계 안 해 이런 식은 조금 줄여야 돼요. 시장의 수요에 맞춰서 네네. 탄력적으로 높일 때도 있으면 낮출 때도 있고 그렇게 좀 해야 된다고 보고 네. 저렇게 송탄역 근처에 뭐 신장동, 독곡동 아니면 멀리 놓고 셔틀로 이렇게 임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보면은 고독신도시에서 그 조금 더 받겠다고 한 달, 2달 그 이렇게 공실 가면은 높게 받아야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공실 없이 길게 가고 네네네. 어떤 분은 제가 2018년에 땅을 사드리고 제가 집을 지어서 임대까지 해드린 분은 2019년부터 임대를 했는데 지금까지 임대를 한 푼도 안 올렸어요. 그때면은 그래도 임대가가 좀 저렴했어요. 쌌어요. 그렇죠. 둘이면 100만 원도 안 갔어요. 어. 근데 그렇게 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공실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도 꽉 찼어요. 네네. 예, 이런 일들, 이런 뭐 7월 달에 차량 투입을 한다. 뭐, 그 다음에 또 이게 그 밴드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기술인들, 이게 인력 구하는 게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전문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들 있죠. 네네. 전공이라고 그러죠. 네네. 전공들은 단가를 여기서 협력회사에서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협상해서 15만 원을 받은 건가 20만 원을 받은 건가 단가를 다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네. 아무 기술 없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지만은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일당이 높다는 얘기죠.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많이 좀 이루어지고 네. 지금까지는 고덕 신도시 그다음에 평택 캠퍼스 얘기인데 마지막으로 조금 아쉬운 거는 네. 브레인시티가 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택시에서 평택 캠퍼스하고 네. 또 브레인시티를 두 개를 딱 엮어가지고 반도체 특화단지를 신청을 했는데 네. 브레인시티가 떨어지고 네. 고덕 일반 산업단지만 특화단지가 됐죠. 네네. 어제 신문에 어떻게 발표가 났냐면 브레인시티가 네. 사람들이 조롱한대요. 이 브레인이 아니고 네. 노브레인이랍니다. 좀 그러면서 어떤 기사가 났냐면 네. 산업단지를 분양을 했는데 산업시설 용지죠. 네. 1, 2월 달에 입차 분양을 했는데 1차 분양을 했는데 10개 블럭이 네. 대략 평수로 따지면 한 6,700평 되는 게 미분양이 났어요. 그리고 6월 달에 재공급을 했어요. 네. 또 미분양이 났어요. 네네. 더 심각한 건 지원시설 용지가 9개 블럭이 네. 5월 달에 분양을 했는데도 미분양, 6월 달에 재공급을 했는데 또 미분양이 난 것이에요. 만약 그게 반도체 특화단지로 이번에 지정이 됐다 그랬으면은 또 재공급 3차 분양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 네. 아무래도 사람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렇게 된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산업단지가 정말 굵직굵직한 대기업이라든가 이름 있는 중소기업들이 와서 자리를 딱 잡아주고 네. 그래야지 브레인시티에 있는 이주자 택지가 그래도 제법 있잖아요. 그것들이 올 연말에 이제 토지 사용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내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뭔가 희망이 보이고 임대 그런 그 희망이 보여야지 그분들 네네. 투자했던 그 기대 수익률이 날 텐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네네. 근데 소장님 저기 아파트 분양을 했잖아요 거기서. 예. 그 아파트 건설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은 숙식이나 뭐 이런 걸 또 어디서 해결을 해야죠. 하실까요? 거기서 해야죠. 네네. 근데 그 수요가 얼마나 돼요? 얼마 안 되죠. 제한적이죠. 네네. 제한적인데다가 고덕 신도시를 비교하면 고덕 신도시 이주자 택지를 2018년부터 지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는 삼성은 여기에는 벌써 1기 P1이 벌써 가동을 하고 있었고 2기가 건설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원들이 많은 상태에서 그래서 네. 꽤 많은 상태에서 고덕 신도시 이주자 택지가 시작을 한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가 되죠. 네네. 그때 당시에는 벌써 고덕에는 그 우리 그 1단계 지역엔 아파트들이 다 건설 중이었어요. 네네. 아파트 인력에다가 네. 삼성의 평택 1기, 2기 그 반도체 공장까지 그게 받쳐주니까 네. 그냥 임대가 잘 됐었죠. 근데 브레인시티가 걱정이 되는 거죠. 네네. 같은 평택이지만은 그렇게 다 같이 맞물려 가서 만일 브레인시티 삼성이 또 알 수는 없겠지만 삼성이 또 저기 그 추석이 지나서 10월부터 이렇게 좀 더 활성화되고 5기까지 들어가서 수소가 모자른다. 그랬을 때는 더 브레인시티에 갈 수가 있겠죠. 네, 브레인시티도 저희들이 한번 쭉 지켜보면서 예. 추이를 한번 봐야 되기는 할 것 같네요. 며칠 전에도 그 주변으로 지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황량하죠. 거기 있는 거는 지금 딸랑 보이는 거는 복지대학교, 지금 환경대학교하고 합병을 했죠. 네. 그 국립복지대학교하고 그 건너편에 있는 노인병원밖에는 없죠. 다 없죠. 네. 그리고 예상했던 그 아주대 병원도 2027년, 28년이 아니라 2030년으로 미뤄졌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삼성 소식은 조금 뭐 해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브레인시티 소식은 약간 뭐 구름이 좀 끼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들이 또 추이를 살펴보면서 또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0회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가 부족합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